자, 오늘은 산하여고 재학생과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일단은 한 3개 정도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생각했던, 상상했던 예고 생활과 실제 예고 생활 얼마나 다른지, 그리고 입시 때 나를 버티게 해줬던 힘, 그런 꿀팁 같은 거, 그리고 이제 후배들, 입시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,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첫 번째 주제, 일단 내가 상상했던 예고 생활과 실제 예고 생활의 어떤 괴리감? 크크 박살. 한상 와장창. 일단 생각했던 예고 생활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오히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약간 실기도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막 친구 관계도 힘들어질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, 오히려 학교 들어가니까 새로운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전공도 여러 가지 경험해보니까 오히려 입학하기 전보다 학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이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?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, 확실히 공부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해야 되나? 야, 고등학교 들어가면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, 저 시험인데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당연히 1학년인데 당연히 첫 시험인데 열심히 하겠지 하는데 실기를, 특히 인문계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실기를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, 거기서 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, 그래서 공부는 조금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달랐던 것 같아요. 공부를,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애들 자체가 공부를 좀 많이 겁먹은 상태로 입학을 하지 않았나? 아닌가? 애들 다 막 선아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엄청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입학했던 것 같은데, 진짜 막상 다녀보니까 157명이 다 죽도록 열심히 공부만 하진 않지. 그것도 있어요, 진짜. 그치?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도 많구나 이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고. 맞아. 그래서 약간 상이 정말 노력하면 어느 정도 상위까지는 갈 수 있는데, 정말 1, 2등급 극상위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, 예고 생활이. 맞아요. 여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, 그치. 또 오히려 다른 고등학교는 더 심할 것 같기도 하고. 실제 예고 생활 생각보다 되게 바쁘지 않아? 할게 되게 재밌고 뭔가 그냥 즐겁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해. 일단 학교에 적응하는 그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. 네. 나는 예중 출신이었는데도 이제 예고 선생님들, 실기 선생님들이 처음에 우리 때는 옛날 라떼는 말이 안 돼. 라떼는 말이야. 예고 쌤들이 예중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. 왜냐면 애들이 예중을 다니면서 뭐 쉬는 시간에 얼만큼 놀아야 이게 몇 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더 얻어낼 수 있는지, 막 실기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깨부리는 방법을 너무 예중에서 배우고 올라온 애들이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실기반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이제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예중 애들한테 박하셨던 건 있는 것 같아.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면 좋아해주시고 나중에는 뭐 다 같이 친해지고 이러니까, 예고 때는 나는 일단 그게 제일 정신없었던 것 같아. 그 많은 과목의 실기를 배우는 거. 그러니까 소묘 배우고 체아도 배우고 서양화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우고 막 그 조소도 그 2개 있고 선택 실기 2개 있고, 그리고 막 우리 때는 색채 소묘 이래가지고 막 색conte도 하고 석고도 그리고 막 이랬었거든 1학년 때.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다 해야 하는 와중에 학과는 또 빡세고, 근데 그 와중에 또 좀 놀아야 돼. 노래방도 가야 돼. 좀 놀아야 돼요.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야 되고 어린이대공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. 그러니까 너무 바빴던 것 같아. 내가 상상했던 예고 생활은 솔직히 나는 지금의 너희들처럼 막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상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진짜 개재밌겠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할 게 생각보다 많았던 거지. 나는 그게 좀 반대. 여러 가지 전공을 하는 게 경험상으로는 좋은데, 오히려 약간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약간 경쟁을 해서 다 약간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. 그런데 약간 한 전공을 계속해서 뭔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뭐 몇 시간 이렇게밖에 못 하니까 그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좀 깊게 이건 더 해보고 싶은데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또 다른 시간에 내서 해볼까 하면은 또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있으니까. 맞아. 그건 조금 아쉬워. 맞아. 실기 이제 어쨌든 전공을 4가지 중에서 하나 정해야 되는데, 그러기에는 학교에서 그 전공 시간 배정이 너무 조금 되어 있는 거지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동양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그 한 학기씩 배우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.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가전공을 정해서 하기는 하는데, 가전공을
그때 뭐 동양어 선택했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진짜 찐 전공 정할 때 서양어 선택하고 이러면은 거의 약간 외국노 취급당하고 애들한테 외국노 취급당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. 나 때는 그랬어. 오늘 자주 등장하는 나 때는 말이야. 나는 약간 그게 지금은 좀 이 내용이랑 별개인데 이제 중3 때부터 나는 당연히 서양어를 할 거다 이런 좀 이상한 뚝심을 가지고 예고를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예고 1학년 내내 다른 실기 배우면서도 어차피 나는 서양어 할 거니까 결론은 서양어 이렇게 생각을 좀 굳건하게 하고 또 실기 성적도 서양어가 제일 잘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좀 고민 없이 바로 서양어를 선택한 케이스인데 진짜 한 2년 전인가? 갑자기 한 쌤이 너 그때 디자인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그러시는 거야? 그걸 왜 이제 그걸 왜 이제서야 말을 해주냐 10년이 지나서 말을 해주냐 했는데 막 아니라고 너는 디자인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고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그 갑자기 생각났어. 그때 디자인 나 꼴등 했었잖아. 아 진짜요? 75명 중에 75등 했었어. 찐 꼴등 한번 해본 전공이었기 때문에 별로 미련 없습니다. 맞아.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상상했던 예고생활과 실제 예고생활 실제 예고생활 재미있다. 네. 근데 바쁘다. 네. 정신 좀 없는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되어간다. 네. 이 정도? 응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입시 때 나를 버티게 해준 힘 꿀팁 그런 게 있었을까? 좀 일단 힘들었던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약간 심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던 나를 버티게 해준 팁. 그냥 뭔가 약간 입시를 했을 때 좀 약간 이상한 그게 있었는데 한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선생님들이랑 한쌤이 하는 말은 진짜 무조건 그냥 믿어야 된다. 그냥 약간 미련을 가지지 말고 그냥 저게 맞다 그냥 생각을 하고 자꾸 막 딴 생각이 들고 막 저게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좀 뭐라 해야지 더 생각이 복잡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. 약간 아무래도 이시 때는 좀 심적으로 좀 속상하거나 아니면 약간 막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잖아요. 근데 그냥 쌤들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. 그냥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믿고 해보자. 그냥 이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. 특히 한쌤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약간 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추상적. 네, 듣다 보면 좀 약간 졸기도 하는데 약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? 자꾸 막 저건 무슨 뜻일까? 저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? 한쌤 말고도 다른 쌤들도 마찬가지.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더 약간 심리적인 거에 안 치우치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약간 하면은 그게 제일 팁인 것 같아. 제일 좋은 팁. 약간 선생님들 말씀하는 거 맞아. 그냥 믿는 거. 이거 세 번째 주제랑도 연관이 된다. 네, 그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 선생님 말들 무조건 믿어라. 네.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 출신이고 여기서 했으니까 이게 맞아 선생님들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무조건 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3자들은 막 우리 학원 애들 보고 막 세뇌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좀 나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. 약간 막 우리 선생님 보고 막 교주 같다고 막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약간 그게 부러워서 그런 것 같기는 해. 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진짜 수도 없이 많잖아.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볼펜 그릴 때 볼펜 그리는 방법 가르쳐주고 삼다수 그릴 때 삼다수 그리는 방법 알려주고 이러면은 애들이 다른 게 나왔을 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못할 것 같은 거지. 그래서 우리 학원은 조금 더 좀 추상적이고 큰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. 그래서 애들이 받아들이기도 되게 어렵고 막 말을 이상하게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 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것 같아. 나도 중3 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. 그냥 선생님이 만약에 뭐 초록색 키트를 보고 이거 파란색이니까 파랗게 그려 이러면은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게 초록색인데 왜 파랗게 그리래? 이렇게 하잖아. 의심을 하게 되잖아. 아무리 선생님이라도. 근데 나는 그냥 파랗게 그리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. 파랗게 그리면 뭐 어떻게든 해주겠지. 네, 진짜요. 나를 책임지겠지. 내가 원하는 책임까지 지겠지.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진짜 했던 것 같아. 맞아.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막 감정적으로 감싸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입시를 돌파할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. 믿어라.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. 그런 말 있잖아. 노력은 가끔 배신을 해도 포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. 맞아. 일단 선생님들을 믿고 노력하고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막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막 얘기해줘서 생각이 난 건데 나도 좀 이렇게 너희랑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선생님들끼리의 일들이나 사무적인 일들이나 뭐 이제 상담
이런 부모님들과의 일이나 이런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잖아. 근데 내가 한번 너무 좀 투정이긴 한데 좀 힘들다고 이렇게 원장쌤한테 말을 했었는데, 그냥 너가 이런 상황 하나하나에 다 너무 속상해하고 애들 수업할 때도 너무 몰입하고 그래서 너가 스트레스도 받고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것 같은데, 그냥 생각을 감정을 약간 배제시키고 상황만 봐라. 상황만 보면 너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.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. 근데 방금 너가 그 말을 해줘서 원장쌤이 나한테 그 말을 해줬던 게 생각이 났어. 그게 근데 좀 어렵지. 네, 그게 진짜 어려워요. 솔직히 어려워. 안 돼요. 솔직히 잘 안 돼요. 솔직히 속상한 건 속상한 네. 거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고, 근데 좀 그런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 것 같아. 감정을 버려라. 안 되지. 솔직히 서운한 건 서운한 네. 거고 빡치는 건 빡치는 거고.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입시생들한테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. 1년 내내 이제 아이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나도 보니까 이제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친구들은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삼다수를 그리다가 크게 혼났어. 그러면은 그게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돼서 아, 난 삼다수 못 그려. 난 삼다수 나오면 예고 떨어질 거야. 이런 자기만의 그런 컴플렉스? 뭐라 그러지? 그 징크스? 그거를 뭔가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은 거야. 그냥 다음번에 그릴 때 아예 얘를 처음 보는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잘할 텐데, 뭔가 그래서 방금 우리 예고생이 말해준 것이 제일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고 되게 믿음직스러운 말인 것 같아. 왜냐면 또 이제 10개월 입시를 하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, 진짜 내가 봐왔던 수많은 학생 중에서 진짜 습득력이 진짜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.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. 이제 와서 칭찬을 하는 거야. 어색하게 칭찬을 하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학원에서 입시를 할 때 다닐 때도 내가 얘기를 자주 해줬던 것 같아. 본인한테. 선생님들이 하라면 이렇게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는 말 같은 그런 느낌?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. 스스로가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너의 마음가짐 자체가 너를 합격의 길로 스스로 가게 만든 것 같아.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? 약간 할 말이 되게 없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막 너무 많이, 그 뭔지 알죠? 뭔가 막 말은 하고 싶은데 오히려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? 그냥 어쨌거나 입시는 언젠가는 끝나고 맞아. 언젠가는 지나가는데, 그게 초반에는 되게 안 느껴지고, 그리고 특히 힘들 때는 아, 도대체 막 언제 끝나지?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, 그냥 입시가 끝나고 나니까 되게 입시하고 난 다음에 그 긍정적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생각의 변화도 좀 많아진 것 같고, 성격도 조금 뭔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변화가 많이 생긴다. 약간 반적으로 말하면 좀 내적 성장 약간 이렇다고 해야 되나?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잘 못 느끼는데 입시 끝나고 이제 다시 다녔던 학교를 가잖아요. 그러면 그 애들이 되게 뭐라 해야지? 되게 애같이 진짜 약간 재민이? 아 근데 제가 할 소리는 아니에요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아까 막 쟤네 진짜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입시 아무래도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느끼는 게, 선생님들도 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가르치는 내용도 그냥 너무 좋은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시 끝나고서도 계속 약간 그 긍정적 영향이 좀 크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그 성장이 되게 크게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감동적이야. 맞아.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. 입시를 해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해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보다는 어쨌든 내가 뭔가 수능을 한번 본 느낌?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뭐 공부를 하던 뭐를 하던 학원을 다니던 좀 더 책임감 있게 다니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, 솔직히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.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? 그런 거 막 쌓아놓는 거 있지 않아? 좀. 근데 입시가 끝나면 그게 다 까먹어요. 아 그래? 네, 그게 진짜 기억이 약간 좋은 조작되지? 기억들밖에 안 남는. 이해되지? 난 진짜 되게 즐거웠어 이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 좋은 사람들 좋은 시간 약간 이렇게 기억이 약간 미안해서 해야 되나? 그럼 그 이제 마음에 담아두는 게 입시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. 막 진짜 막 마음이 되게 쌓여있고 막 우울감, 막 짜증나는 거, 막 그리고 친구 관계, 뭐 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많이 쌓이는데 입시가 끝나면 그게 되게 그냥 이렇게 사르르. 네, 이렇게 없어져요 그냥. 맞아. 나도 초딩 때 진짜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입시했는데 그게 다 사르르였다? 근데 정말
모든 입시가 사르르였는데 난 중3 나 다시 돌아가서 입시 하라면 너무 재밌게 할 것 같아. 그 음. 정도로 좋은 기억만 남았는데 재수 때는 너무 끔찍해. 정말 다시는 내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. 맞아, 그런 입시도 있다는 거. 근데 또 재밌는 순간도 있었어. 그럼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여해주신 고땡땡씨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한번 초청해보도록 할게요. 와, 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